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쫓는데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지 않아도 부자가 될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태도였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받아도 누군가는 날개를 펴고 누군가는 주저앉습니다. 운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태도는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능력은 집을 짓는 도구이고 태도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기초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와도 기초가 약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치를 만들었고 신뢰를 쌓았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은 결과일 뿐 원인은 나의 태도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이유를 찾고 남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이야,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기억된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뜻을 뼈저리게 느꼈죠. 태도는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도였습니다. 한 번은 제 앞에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유능했고 학벌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고 다른 한 명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10년 뒤 감사하던 청년은 조직의 중심이 되었고 당연하다고 말하던 청년은 홀로 남았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주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반면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핑계를 찾습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시선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기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나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태도가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기회로 알아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생각,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저는 이걸 부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감사는 씨앗을 심는 행위이고 신뢰는 물을 주는 행위이며 배움은 햇빛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부는 저절로 자랍니다. 하지만 이 셋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쌓아도 무너집니다. 한때 저 역시 젊은 시절엔 조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가면 넘어진다. 단단히 가면 멀리 간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불을 만드는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간다는 것은 태도를 바르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사하십시오. 둘째, 배우십시오. 셋째, 신뢰를 쌓으십시오. 이 세 가지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당신의 부를 만듭니다. 돈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제 앞에 두 명의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학교를 나왔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사람은 팀의 신뢰를 얻고 빠르게 승진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늘 불만에 쌓여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감사의 태도였습니다. 감사하던 직원은 작은 일에도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그건 원래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라고 말하곤 했죠. 세상은 이런 차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태도의 크기만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면접을 보며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의 태도를 보라.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10점짜리보다 태도 100점짜리를 뽑아라. 사람들은 흔히 태도가 좋다는 말을 착하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착함은
태도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태도란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한 번은 두 신입사원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명은 상사를 탓했습니다.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전자는 회사를 떠났고 후자는 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태도는 기술보다 강합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태도는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조건은 출발선일 뿐이다. 결성선은 네가 만드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태도는 조건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배경, 환경, 학력 이런 건 출발선일 뿐입니다. 하지만 태도는 그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부자들 대부분은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운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였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을 만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손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준비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능력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만 태도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변명 대신 책임으로, 두려움 대신 배움으로 당신의 하루가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가 수천 명을 지켜보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한 경영자의 말처럼 빠르게 성공하는 법은 많지만 오래 성공하는 법은 단 하나다. 태도를 잃지 않는 것. 감사는 단순히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하며 돈의 흐름까지 바꿔놓는 강력한 에너지죠.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조직이 빠르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신뢰는 감사 위에 세워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인정이 사라지고 인정이 사라지면 협력이 무너집니다. 협력이 무너지면 성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건 수십 년간 경영을 하며 목격한 패턴이었습니다. 감사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내 삶에 기여했음을 깨닫는 태도.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천은 간단합니다.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세 글자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 자존심입니다. 내가 왜 고맙다고 해야 하지? 돈 주고 산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감사를 막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관계를 막고 결국 기회를 막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과는 내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죠. 공통점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직원의 야근도, 동료의 도움도, 고객의 선택도 모두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평범해도 늘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그 보고서 덕분에 일이 잘 됐어요.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 쓸모 있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인간관계의 연료이고 조직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사람은 냉정하게 느낍니다.
저건 그냥 의례적인 말이구나. 진짜 감사는 구체적입니다. 어제 당신이 정리한 자료 덕분에 발표가 매끄러웠어요. 그 조언 덕분에 큰 실수를 피했습니다. 이런 감사는 상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진심이 전해집니다. 감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불평은 관계를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건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태도입니다. 감사는 부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시선을 만들고 그 시선은 기회를 보게 합니다. 기회를 본 사람은 행동하고 행동한 사람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이 모든 연결의 출발점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만으로 인생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시작일 뿐, 그 다음은 책임과 배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왜 이렇게 됐지? 이건 이유를 찾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랬지? 이건 범인을 찾는 질문이죠. 하지만 진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단 하나의 질문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유를 찾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되고 방법을 찾는 순간 당신은 주인이 됩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통제권을 되찾는 힘을 줍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상황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부장이 지시를 애매하게 내렸어요. 다른 부서가 협조를 안 해줬어요. 3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시가 애매하면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었죠. 그제서야 그는 책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1년 뒤 그는 차장이 되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자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세상이 그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움직이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태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건 성장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인생도 멈춥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20분이 1년이면 120시간, 10년이면 20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은 결국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곧 태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나이에도 공부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없습니다. 숨 쉬는 날까지 배우는 게 인생이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무엇을 배우십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요. 세상은 젊은이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들의 시선을 모르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배웠습니다. 배움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고 그 창문을 닫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책임과 배움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인생은 복리처럼 자라납니다. 감사는 마음의 에너지, 책임은 행동의 방향, 배움은 미래의 연료입니다. 이 셋이 함께 움직일 때 인생은 비로소 전진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성과만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사람이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태도라는 것을요. 어느 날 오래 함께한 직원 한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유능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죠. 왜 떠나는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성과만 보았고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출근하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했죠. 회장님이 왜 저러시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의견이 오갔습니다. 성과도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제도가 바뀐 것도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제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조직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상황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배움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은 바뀝니다. 천천히 바뀌지만 확실하게 바뀝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들을 가른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조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우려 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늘 이유를 찾았습니다. 남을 탓했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배움을 멈추었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바로 태도의 복리 효과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쌓여 내일의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말하세요.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그 말을 선택한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불을 만드는 건 큰 기회가 아닙니다. 작은 태도 하나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책임지고 매일 배우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돈도 사람도 기회도 따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태도가 좋은 사람을 돕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생은 가진 것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베푼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태도에서 자라고, 태도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